데이트 중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도 잘 통하고 케미도 느껴지고 와, 정말 특별한 데이트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친구,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가신 적신호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9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봅니다. 관심을 끌려는 행동부터 신뢰할 수 없는 행동까지 모든 근거를 다루고 연애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사람은 약간의 결함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소한 결정과 중대한 위험 신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그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 그녀는 끊임없이 관심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외출한 적이 있나요? 마치 자석처럼 시선을 끌어당기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시선을 훔치려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끊임없이 대화를 방해하거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거나 칭찬을 구걸한다면 이는 큰 위험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일방적으로 말을 가로채거나 대화를 가로채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자신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하루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상대가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동안 자신이 자꾸만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빛을 어둡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녀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퍼레이드에 비를 내리려는 사람과 5분을 함께 보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시나요? 네, 네거티브 낸시와 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방이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모든 일에서 결점을 찾거나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풍긴다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적신호입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는 주변에 있으면 기운을 빼놓을 뿐만 아니라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심술궂은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쉬는 날과 화풀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상대의 기본 설정이 반쯤 비어있는 유리잔으로 보인다면 이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에 적합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지지와 긍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비관적인 태도로 자신을 끌어내린다면 자신의 낙관적인 마음과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적 치어리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시각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작적 행동. 이제부터 가장 교묘한 위험 신호 중 하나인 조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데이트 상대가 비밀스러운 심리전을 펼치는데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속임수에 말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조작적인 행동은 죄책감 유발부터 가스라이팅, 직설적인 거짓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모든 것이 통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불편한 일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큰 위험 신호입니다. 조작자의 매력은 종종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용자의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의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 모두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거나 데이트할 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매끄럽게 움직인다 해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따라서 직감이 예민해져 데이트 상대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직감을 믿고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4.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개자식 같다면 자신이 개자식일 수도 있다. 이는 옛 속담을 아시나요? 데이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임을 한다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직장에서의 힘든 상황이나 좌절스러운 가족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수에 대해 솔직하고 필요할 때 사과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는 분노와 번아웃의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문 쪽을 가리킬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5. 그녀는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중독자.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토네이도와 같아서 가는 곳마다 혼란과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회오리 바람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데이트 상대가 갈등을 즐기고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 같다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적신호입니다.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낯선 사람과 싸움을 걸거나 허공에서 위기를 만들어내는 등 드라마 중독자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합니다. 문제는 드라마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독성이 있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상대방의 드라마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가 연극이나 심리게임에 의존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스릴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면 성숙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의 끝을 알 수 없는 드라마에 지쳐 있거나 끊임없이 화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6. 물질주의적이다. 지금부터 초록색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아니,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질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상대의 성격보다 지갑에 더 관심이 있다면 이는 큰 적신호입니다. 물론 금광을 파는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와 공유 가치보다 물질적 소유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상대가 끊임없이 디자이너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최근 구매한 제품을 자랑하거나 재정 상태에 따라 상대를 판단한다면 우선순위가 약간 왜곡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관계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의 지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분노와 재정적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기나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해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관계를 재평가할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7. 그녀는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벽돌벽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내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계속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데이트 상대가 그런 분이라면 지금 저희에게 적신호가 켜졌으니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즉, 판단이나 무시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끊임없이 끼어들거나 말을 걸거나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내 의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2등 시민처럼 느껴지는 관계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무효화되거나 무시당하는 관계를 원할까요?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자신을 위축시키거나 자신을 작게 만든다면 신뢰가 쌓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트 상대에게 계속 혀를 깨물거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관점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8. 그녀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5. 심리게임. 나쁜 체스 게임과 비슷하지만 졸과 비숍 대신 감정과 불안감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임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엇갈린 신호를 보내거나 뜨겁다가 차갑게 변하거나 애써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적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추측과 조작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인드 게임은 불안감과 통제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거나 나를 계속 긴장시키려고 한다면 자신이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인드 게임은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만들고 신뢰와 친밀감을 약화시킵니다. 자신과 상대의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관계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한 파트너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안정감과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 대화보다 게임에 더 관심이 있다면 진지한 관계에 필요한 수준의 취약성과 진정성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9. 신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크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잡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사람들. 전화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 예보관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파트너가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가끔 지각하거나 늦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거나 공허한 약속을 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파트너가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실망하거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기대치와 경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녀가 가치가 낮다는 신호를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